정원님 지금 코드 보면서 해킹 하시는 건가요? 해킹 그런 거 아니지 않아요? 코드를 보죠? 코드 보면 안 돼? 난 이렇게 살아왔는데? 안녕하세요. 티오리 VR팀 연구원 개정호라고 합니다. 티오리 SA팀 연구원 조수민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전에 이제 쇼츠를 하나 올렸는데 거기 댓글을 보면 쉬운 문제라서 코드를 주냐, 아니면 코드 봤는데 누가 해킹을 못하냐, 아니면 뭐 원래 코드를 다 주는 거냐,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해킹하는 입장에서는 코드를 보고 하는 게 되게 당연한데 도대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의 해킹 연습 문제들은 그 난이도랑 상관없이 코드를 제공해주곤 하는데요. 그러면 왜 코드를 보고 문제를 풀어도 문제가 어려운지, 코드 보고 하면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쉬운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해킹의 방식을 좀 나눠보면 크게 보면 코드를 보고 하는 화이트박스나 코드 없이 진행하는 블랙박스, 그리고 이제 코드의 일부분 정도만 보고 하는 이제 그레이박스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생각하는 게 이제 코드 없이 진행하는 블랙박스를 뭐 해킹이라는 이미지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드를 보고 하는 화이트박스 해킹이나 이런 것들을 진짜 해킹이 맞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블랙박스 해킹을 잘하기 위해서는 화이트박스 해킹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해킹에 대한 지식이나 테크닉을 배우는 걸 해킹 관련 문제를 풀면서 하곤 합니다. 해킹이든 뭐 다른 분야든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지식과 테크닉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지식과 테크닉이 많이 쌓여야 저희가 실제로 해킹이라는 공격을 할 때 훨씬 다양한 부분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코드를 보면서 다양한 경험을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공부를 할 때는 이 해킹이라는 게 작동하는 원리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때도 코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코드가 없이 하는 해킹이라고 해서 완전 코드가 없이 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컴파일된 바이너리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만을 기반으로 해킹을 한다고 하면 이제 리버싱이라는 기술을 저희가 좀 적용을 해서 얘를 이제 코드랑 비슷한 수준으로 좀 볼 수 있도록 복구를 하는 작업을 저희가 거쳐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복구된 코드는 뭐 진짜 코드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제 일반적인 해커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의 코드가 되고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코드를 보고 진행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코드 같은 경우에는 난독화가 되어 있거나 좀 보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다시 이제 볼 수 있는 코드로 복구하는 이러한 기술도 사실 리버싱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리버싱 체험하기라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exe 파일을 열어서 소스코드 형식으로 보고 저희가 알려주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 말고도 이제 하드웨어 임베디드 해킹하는 영상도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펌웨어를 올려서 코드 형식으로 보고 숨겨져 있는 시크릿 코드를 찾아내는 그러한 영상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 결국 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해킹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코드를 획득할 수 있는 경로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기술들을 쓰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코드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웹 해킹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개발자 도구나 소스 보기 같은 기능을 통해서 코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네, 소스 코드를 주면은 사실 뭐 해킹이 조금 더 쉬울 수는 있지만 어려운 문제들은 소스 코드를 받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간단한 오타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 이슈 텔레그램에서도 오타로 인해서 보안 사건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타를 20줄짜리 코드에서 찾는 거랑 정말 어려운 문제라면 막 4000줄이 넘어가는 코드가 있는데 거기서 오타를 찾는 거랑의 난이도는 상당히 다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책 한 권에서 잘못된 글자 하나 찾기, 아니면 뭐 잘못된 띄어쓰기 하나 찾기,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책에서 띄어쓰기나 오타 같은 걸 찾기 위해서는 띄어쓰기 하는 법도 다 알아야 되고 맞춤법도 다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 4000줄짜리 코드에서 오타를 하나 찾는다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운 작업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오픈소스라고 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웹3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오픈소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도 이러한 오픈소스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깃허브나 여러 가지 사이트에 들어가면 공개된 코드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크롬 많이 쓰잖아요. 이러한 크롬도 기반이 되는 크로미움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실제로 간단한 검색을 해보면 크롬에 있는 모든 코드를 여러분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크롬이 라인 오브 코드라고 하는 LOC가 한 3-4천만 줄 정도가 될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그 4천만 줄에 달하는 코드에서 취약점을 찾을 수 있으면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말했듯이 그 책에서 문법 찾는 것처럼 여러분이 취약점을 찾을 수 있어야 그 많은 코드에서 취약점을 찾을 수 있고, 그래야 이제 돈을 받아갈 수 있겠죠. 한마디로 굉장히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그럼 많은 분들이 아마 웹해킹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웹은 흔히들 블랙박스로 알고 있기도 하고, 다시 말해서 웹해킹을 하면 서버 쪽 코드는 알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서버 쪽 코드를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해킹을 하냐, 이런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웹해킹 같은 경우는 보통 해킹을 공부하다 보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수많은 경험이나 노하우들이 쌓입니다. 그 과정에 뭐 어떤 기능을 사용하고 어떤 곳에다 어떤 입력값을 넣으면 어떤 메시지가 나온다, 이런 것들을 좀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디나 비밀번호 창이 있으면 뭐 어드민을 넣어본다던가 루트 투어 이런 걸 넣어보는 것도 경험에 기반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취약점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콜론이나 세미콜론, 아니면 또 꺽쇠 이런 것들도 넣어보실 수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정상적인 값을 넣었을 때랑은 다른 에러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에러 메시지가 보이면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나 이런 에러 메시지나 이런 창은 저번에 봤었는데 생각을 하면서 서버 쪽의 소스 코드가 그때 봤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생겼겠다를 간단하게 추측하면서 취약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네, 방금 소개드린 예시처럼 웹해킹은 하다 보면 저희가 패턴을 학습할 수 있고, 그렇게 경험이나 눈치가 쌓이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기반으로 저희가 웹에서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고, 여기서 이런 메시지가 나왔네? 그렇다면 이 기능이 좀 취약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코드를 보고 공부한 내용이 실무에서는 뭐 어떻게 도움이 되냐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실무에서는 화이트박스, 블랙박스, 그레이박스 뭐 무슨 방식으로든 일단 해킹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화이트박스 해킹은 이제 코드를 바꿔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이 배웠던 그 코드 기반의 지식이 도움이 되고요. 블랙박스나 그레이박스도 저희가 앞서 말했듯이 코드로 복구하는 뭐 리버싱 기술이나 아니면 경험에 기반한 유추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코드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기술들이 어떻게든 도움이 다 되게 됩니다. 이렇게 취약점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원인을 분석하고 패치를 제안하는 것까지를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코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당연히 원인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고, 또 그 코드의 문제점을 찾아서 패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왜 코드를 보고 해킹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우선 코드를 보고 해킹을 해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수많은 코드에서 조그마한 취약점을 찾기라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각종 테크닉이나 패턴들을 익힐 필요가 있는데요. 코드를 봐야, 그리고 또 코드를 볼 수 있어야 뭐 기능의 동작들이나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코드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 코드를 알고 모르고는 수학 문제에서 객관식 문제를 좀 찍어서 맞추느냐, 아니면 서술형으로 풀이 과정까지 다 써서 답을 구해낼 수 있느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드를 봤던 경험에 기반해서 서버 쪽 코드를 유추한다거나, 코드를 보지 못하는 이제 블랙박스 같은 해킹 상황에서도 저희가 코드를 통해 배웠던 지식을 기반으로 코드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도 있고, 또 리버싱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코드를 얻어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장 안전한 시스템은 이제 코드가 공개되더라도 해킹되지 않는 시스템이 이제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해킹은 취약점을 찾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찾은 취약점을 어떻게 안전하게 고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그 해킹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안전하게 고치는지 알려주는 패치를 제안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저희가 뭐 막연하게 생각했던 취약점의 원인들이 코드를 보면 더 확실해지기 때문에 저희는 코드를 보고 일하는 걸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코드를 안 보고 해킹을 하면은,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를 해주면, 제가 코드를 안 봐가지고 취약점을 완벽하게 찾지 못했지 않았을까? 아니면 더 남은 취약점이 있지 않을까? 과연 이 서비스가 안전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들이 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는 코드를 보고 해킹하는 걸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회사의 모토도 세상을 안전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꿈은 당신의 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Our dream is to protect your dream. 멋집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